자, 이제 한번 유통가스 출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과가 있으면은 이걸 만약에 출제를 갖다가 1급, 2급, 3급으로 한번 나눠서 한다고 보면은요. 아무래도 먼저 사과는 기본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3급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3급 정도의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사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자, 문제 자체의 지문, 묻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답을 갖다가 딱 한다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장 평이하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사과는 과일이다. 맞죠? 동그라미 2번에 사과는 여름에 주로 생산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왜? 사과는 보통 우리가 가을에 많이 수확을 해요. 그래서 주로 가을에 많이 생산한다. 여름에는 수박이라든가 참외 같은 것이 많이 생산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은 샐러드, 주스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먹기도 하지만 샐러드라든가 주스 등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평과라고도 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도 2번이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5번에 사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된다. 즉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다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되죠. 뭐 이건 당연히 정답은 갖다 2번이 됩니다. 이게 상급 같은 출제 수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용을 갖다가 2급 문제로 한번 변형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사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급 문제를 갖다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물론 묻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 중 사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문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사과는 과일이며 평과라고도 한다. 2번에 주로 가을에 생산하며 샐러드, 주스 등의 재료로 쓰인다. 맞죠?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보통 3번에 사과 열매는 가을에 익는데 보통 지름이 9cm다. 단지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사과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뭐 이런 건 알 수가 있어도 지름이 9cm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3번도 물론 내용은 맞는 것이에요. 4번에 사과 재배지로 유명한 곳은 경상북도 북부지방 등이 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배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틀리지는 않을 것이에요. 5번에 사과씨는 섭취하는 편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사과씨에는요,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3번과 5번 같은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번과 5번 같은 지문. 1번, 2번, 4번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를 딱 빨간색으로 해놓는 것은 3번과 5번 같은 것입니다. 출제자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죠. 사과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며 1급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1급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겠느냐. 물론 묻는 것은 똑같아요. 1급이라 해서 다르게 묻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사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고, 자, 당연히 지문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요, 뭘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번에 폴리페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면 폴리페놀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과씨에는 극수량의 청산가리가 들어있다. 사과씨에는 극수량의 청산가리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1급이고 2급에서는요, 사과씨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이 좀 쉽죠. 색깔에 따라 당연히 홍색 사과, 황색 사과, 녹색 사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뽀얀 피부를 만들어주는 성분인 폴리페놀이 함유하고 있다. 자, 1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문상. 그래서 1번 지문이 폴리페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4번에 뽀얀 피부를 만들어주는 성분인 폴리페놀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아미그달린 성분에 노출되면 유해한 작용을 일으킨다.
유해라는 것은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과에서 해가 있는 것은요, 사과씨고 그건 청산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5번에서 아미그달린 성분,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1급 문제는요, 폴리페놀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극수량의 청산가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폴리페놀 역시 동그라미 1번, 4번이죠. 아미그달린. 그러니까 추리산도 1급 문제에서 공부할 것은 3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미그달린 성분에 노출되면 유해한 자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무해한 자궁이 무해하다는 것으로 알아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 사과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1급, 2급, 3급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다고 해서 사과 그 내용을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해서 1급 본다고 해서 폴리페놀 성분, 그 다음에 아미그달린 성분, 그 다음에 청산가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과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폴리페놀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미글라린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지금은 우리가 사과란 걸 나왔지만은 다른 이론, 유통에서 배우는 이론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형성된다는 것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합격의 그 순간까지 열심히 공부해요. 이준길쌤과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합니다. 이준길쌤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가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힘드셨나요? 지금 책을 보면 졸리나요? 조금만 참고 30분만 책을 봐요.